보면은 허가대상 건축물 이렇게 나오고 첫 줄에가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찾았나요? 424 5번 건축신고. 신고라고 써 있지만 신고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저렇게 써야 돼. 허가에 특례하고 괄호하고 신고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대로. 그 법조문에도 신고라는 말로는 안 나와. 거기 보면은 무슨 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이야.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둘째 조건문장 신고를 하면 뭐 받은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허가대상. 허가대상인데 몇 개만 신고하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뭐 받은 거? 허가 받은 거. 이 말 이해 못하면 시험장 가서 허가대상으로 출제가 되면 아 이거 틀렸어고 찾지 말란 얘기야. 여기는 허가대상 건물이야. 허가대상인데 신고하면 뭐 받은 것? 허가 받은 것. 이 말을 기억하고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1번하고 5번의 동그라미 1번을 먼저 체크하세요. 1번하고 박스 안에 1번하고 5번의 동그라미 1번.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오늘만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요약집은 내가 두 개를 1, 2번에다 따로 넣어놨어. 그게 보기 좋게. 그래서 일단 그 두 개를 구분할 건데 1번은 바닥면적 합계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뭐 하는 거? 정, 개, 재축이 나와. 근데 5번의 동그라미 1번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공부해야 돼. 앞으로 건축물 해놓고 어떤 행위가 안 써져 있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건축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 만약에 건축이 아니었으면 정, 개, 재축을 쏘는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없으면 뭐다? 건축이야. 이런 말을 시험장 가서 알아들어야 돼. 안 써졌다고 아 이건 무슨 행위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안 써지면 무조건 건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을 봐보세요. 정계 재축이니까 뭐는 안 돼? 신축은 안 된다 그 말이네. 그럼 똑같은 85 이내인데도 시험에 갔더니 신축으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상? 허가상이 되는 거죠. 허가상. 이거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야. 바닥면적 합계 85가 나왔는데 정계 재축은 신고하면 되잖아. 근데 건축이나 신축 이렇게 나오면 뭐 허가상 이렇게 해야 돼. 허가상. 근데 문제는 요거는 신축이니까 문제가 이제 생겼어. 아니 숫자는 여기는 85고 이건 100인데 이놈이 훨씬 큰 거 같은데 이거는 신축이 되고 저거는 적은데 신축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숫자만 보면 여기는 100이고 85잖아. 85인데 신축은 허가상, 100인데도 신축은 신고상이잖아.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지역이야. 용도 지역이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 그럴 때는 뭐 모든 지역이야. 이거 이제 공부 딱 해놓고 갔는데 앞에다 갑자기 토시지역 막 관리지역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배운 적이 없네. 또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저런 거는 항상 시험에서 미리 봐야 돼. 요거 아무것도 안 써졌다. 행위는 건축이다. 용도 지역 없을 때는 모든 지역 다 된다. 이런 말은 알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쉬워져. 시험장 가면 이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다 앞에다 무슨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말이 꼭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 구분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85하고 100인데 앞에가 뭐예요 지금? 연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요거 차이야. 요거 차이에 따라서 80하고 100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지금부터 필기하실 건 없어. 요거는 적어가도 아무 뜻도 없어. 즉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해석 못하니까 요건 잘 뜻만 보면 돼. 연면적을 우리 배우신 거 있지? 배웠지? 안 적어도 되는 이유가 좀 이따 뒤에 가면 또 해. 그래 안 적고 오늘 지금 보는 말 가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원래 건축은 필기하는 과목 아니라고 그랬죠? 설명 알아듣고 그 지문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필기하실 건 없어. 필기하고 싶으면 좀만 참어. 2주 후에는 여러분 요약집에 다 그대로 써 있어.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을 다른 말로 한 동이지. 한 동. 자, 그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연면적이라고 그러지. 이때 각 층이란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각 층이라는 말은 최소 층수는 몇 층? 2층 이상이란 말이지. 1층 건물에다 연면적 이런 말은 안 써. 그냥 바닥 면적 합계 그러는 거지. 1층에는 안 하고 2층 이상일 때 연면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요 그림이야. 그림. 요게 대지인데 여기에다가 연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할 때 어떤 형태의 건물이 나오느냐 요거 하고, 똑같은 대지인데 바닥 면적 합계 100이라고 할 때 어떻게 나올 거냐. 또 하나, 연면적 합계 100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 면적은 똑같이 얼마예요? 다 100이야. 근데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다른 식으로 나온다. 그 뜻이 돼. 자, 일단 연면적이니까 층수는 몇 층? 2층. 그러면 2층 이상으로는 오늘 공부 못해? 한 5,000층 그래.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 5,000층. 그리다가 오늘 못 끝나겠지. 그러니까 최소 2층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2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때 100이 나오려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다? 50이다. 이러면 연면적 100이 되는 거죠. 또 이상한 생각, 40과 60으로 하면 안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오늘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걸 이해를 하자는 거지. 뭐 다른 실무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 가정을 해서 똑같은 걸로. 그럼 이제 바닥 면적 합계란 단층짜리겠지. 단층짜리 바닥이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에도 단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도 단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바닥 면적이 있으면 여기도 바닥 면적이 있고 합하니까 얼마다? 100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연면적은 층수가 몇 층? 2층 이상에서 쓰는 용어고, 바닥 면적 합계 그럴 때는 보통 단층이야. 아니면 같은 층 안에서. 여기도 바닥 면적 합계 낼 수 있잖아. 여기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은 합계 내잖아. 그러니까 같은 층 아니면 단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연면적과 바닥 면적 합계는 같은 개념이네. 각 층마다 얼마씩? 50씩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연면적 합계니까 2층, 연면적은 2층이지? 2층 이상 건물이 합계니까 2동 이상 있는 거지? 연면적 합계라는 말은 되신 것 같아? 다시, 연면적은 몇 층? 2층 이상이 한 동이잖아. 한 동이 2층 이상이야. 연면적 합계는 2동이 2층 이상이라는 얘기야. 2동 이상이. 그럼 이 동이 많을수록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자, 2층 이상이고 2동이니까 오늘 2층과 2동으로만 예를 들어봐. 여기도 연면적, 여기도 뭐 연면적 합계 내는 거지. 그럼 여기가 연면적 50, 연면적 50, 합계 얼마? 100이죠. 이때 한 층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게 나왔어. 이제 요거 설명하는 거야. 똑같은 100을 했는데 요런 경우는 한 층이 얼마 나와? 50씩 나오는데 이쪽으로 하니까 25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는 말은 똑같은 숫자일 때 면적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연면적 합계라는 말을 이제 다시 써보면 요거는 한 층이 얼마? 25. 요거는 하나가 42.5가 되는 거네. 이제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요게 더 큰 게 아니라 더 작은 개념이라 한 층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신축을 해도 신고상, 요건 신축하면 허가상 이렇게 달라져. 또 이해되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은 숫자일 때는 연면적 합계 그러면 일단 그 숫자를 2동으로 쪼개야 돼. 쪼개놓고 만약 4동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4개로 또 쪼개야 돼. 그럼 한 층의 면적이 어떻게 돼?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게 연면적 합계 개념이야.
뜻 아시겠지? 그래서 앞으로 연면적 합계 그러면 일단 2개로 쪼갠다부터 생각해. 다시 2층이니까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25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신축을 하면 허가고 요건 신축을 해도 신고사항이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시험장 가서 요거 구분하면 시험 문제 답 찾아. 근데 요거 못 찾으면 시험장에서 못 찾아 답을. 이게 이거 갖고 저게 갖고 구분을 못 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책에 2번, 3번이야. 여러분 책에 2번, 3번. 한번 읽어봐요. 뭐 나오나? 2번, 3번에 숫자가 똑같은 게 나와 안 나와? 똑같은 숫자가 써 있잖아. 이걸 따로 공부하면 또 문제 못 푸는 거야. 이걸 또 한 번 해야 돼. 잡아요. 연면적이 얼마고?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뒤에가 뭐야? 2고 그리고 3층 미만이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이 숫자가 똑같이 들어있어. 자, 여기서 보죠. 여기 보야지. 그런데 뒤에 행위가 하나는 건축이고 하나는 대수선이야. 여러분 책에 2번은 건축으로 돼 있어. 3번은 뭐로 돼 있어? 대수선이야. 그게 구분이 돼야 돼.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는 숫자만 나오면 이 뒤에 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앞에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어져. 숫자는 무시하고 뒤에가 뭐 나왔는가. 그러니까 모든 공법 공부할 때는 숫자 나오면 뭐 앞에 아니면 뒤에, 요거 앞에 아니면 뒤에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건축과 대수선이야. 근데 이번에 건축은 어디 지역만 이렇게 돼 있어? 관, 농, 자에서만 이렇게 돼 있어. 2번이 됐나요? 근데 3번은 대수선에는 지역 이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모든 지역. 요게 차이점이야. 관농자만 모든 지역 이거에 구분하시겠나? 그럼 여기다 그림으로 할 테니까 봐요. 자, 여기는 도시고 비도시예요. 그럼 도시적에 내볼게. 연면적이 180이고 2층짜리야. 2층. 여기다가 지금 건축이나 대수선 하려고 그래. 그럼 건축할 때는 허가야 신고야? 허가상. 대수선은 신고상. 똑같은 숫자인데도 어느 지역이면 도시지역일 때는 이렇게 달라져. 자, 아까 건축은 어디서만? 관, 농, 자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미만이고 미만이니까 맞잖아. 200 미만, 3층 미만이잖아. 자, 똑같은 숫자를 시험에 주고 어느 지역이냐야? 도시지역에서 했을 때 건축은 뭐? 허가. 근데 대수선은 신고 이렇게 되잖아. 여기 다시 똑같이 연면적 180, 2층, 건축, 대수선 나눠서 자, 건축할 때 신고, 대수선도 신고. 됐나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똑같은 숫자를 내. 근데 지역을 내는 거지. 지역을. 도시지역이냐 도시가 아니냐 내는 거지. 근데 대수선은 용도 안 따져. 무조건 대수선은 그 미만 나오면 무조건 뭐 신고. 근데 건축으로 나올 때는 관농 자에서만 신고야. 그럼 어디서는? 도시는 허가사항이 된다. 요거다 이제. 그걸 시험에 내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시 보세요. 2번은 그렇게 해놓고 다만 어디는 제외 이런 말이 나와. 제외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아니.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은 제외 그래서 제외니까 뭐야? 허가. 지금 신고상에서 제외된 거니까 허가 이렇게 돼. 그래서 딱 세 가지가 나오잖아. 지구 단위, 방제지구, 그다음에 붕괴 위험지역 세 개가 나와. 잘했나요? 그럼 봐봐. 여기다 써드릴게. 자, 여기서는 분명히 신고사항 그랬어. 근데 단 무슨 구역? 지구 단위,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은 제외. 제외니까 이 지역은 뭐다?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 다시 봐요. 분명히 여기서 건축 신고사항이 됐어. 근데 현재 여기가 지구 단위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로? 허가사항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숫자가 나와도 무슨 구역이면 비도시인데도 지구 단위, 방제, 붕괴 위험지역 이렇게 나면 무슨 사항? 허가사항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지. 요 문제야. 그래서 신고사항은 요거 세 개야. 세 개를 알고 가느냐 못 알고 요거의 개념이야.
요놈만 하면 어떤 문제만 해도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요놈을 모르고 하면은 답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니까 답을 못 찾게 되는 거지. 아시겠지?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이니까 5월 달에는 또 한 번 하시겠지? 또 7월 달에 또 한 번 하겠지? 9월에 한 번 하면은 4번 더 하겠지, 앞으로. 그러면 이 정도면 되실 거야, 아마 시험장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신고사항을 시험장 가서 백날 법조문 외워가도 못 푸는 이유가 바로 요거야. 해석 못하면 풀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1, 2, 3번은 항상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책은 그 3개는 체크했고, 자, 어디를 보냐면 5번에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세요. 5번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 증축. 그럼 왜 이게 신고사항이냐? 자, 기억해봐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몇 미터? 4m가 하나의 층인데 지금 얼마야? 3m니까 한 층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신고사항 그 말 같아.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4번. 거기에 법률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지역, 첫 줄 중간에 공업지역 있나요? 그 다음에 옆에 도시지역 외유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나요? 그 다음 줄에 산업단지 3개. 그 3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나와서 공장. 그럼 시험장 가서 공장 신축할 때 신고사항 나온다. 그럼 어디부터 맞춰야 돼? 지역이 어디냐부터 맞춰야 돼. 공장 신축 나오면, 공장이 신축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지역이 맞았느냐 확인해라는 얘기야. 자, 어느 지역? 공업지역, 비도시 지구단위, 그 다음에 산업단지야. 비도시 지구단위는 시험에 낸 적 거의 없어. 왜? 너무 길어. 그러니까 주로 뭐 나와? 공업, 산업단지 많이 나오지. 공업이나 산업단지는 공장 신축에도 신고사항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말이야. 그거 이해되셨지? 그럼 이제 면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라고 돼 있네. 그럼 연면적 합계 500이니까 한 층은 얼마야? 125 그래야 맞지? 연면적 합계니까 두 동으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동은 250, 250, 다시 2층이니까 125 이렇게 되겠지. 그걸 이해하는 연습만 몇 번 하면 돼. 그럼 공장이 125면 커, 작아? 작지. 공장이 125는 작은 거잖아. 전체 면적으로 보지 말라니까. 한 층의 개념으로 보라니까. 그럼 125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신고사항 그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그 말이 좀 이해되시는 것 같아? 요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실제 시험 나오잖아. 그럼 맞출 수 있어, 이게. 근데 요거를 모르고 가니까, 모르고 가고, 아까 공장 나오는데 그냥 공장 신축만 외우고 간 거지. 숫자하고 지역은 생각지도 안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지역이잖아, 지역. 그런 공부만 하시면 신고사항 나와도 아주 맞춰. 왜냐하면 딱히 답이 우리 건축법 허가 아니면 신고는 무조건 하나가 나와. 허가 아니면 신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동시에 내는 적도 있고. 그래서 7문제 중에서 이쪽에서 2문제 나오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점수가 올라가. 왜? 맞출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공부 안 하신 분은 반대로 다 틀리는 거예요. 또 이쪽 문제야. 그러니까 용어하고 요 건축하고 요 신고 쪽 요거는 좀 정리하시면 여러분 점수 맞기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신고 배웠으니까 앞으로 다시 넘겨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기냐면 421쪽. 다시 하단에 3번. 허가의 제한 부분 있나요? 자, 거기. 자, 우리가 허가뿐 아니라 뭐까지도 착공까지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줄여서 허가의 제한 이렇게 나오는데, 허가뿐 아니라 뭐까지도 착공까지 제한해. 그런데 우리가 이 제한을 처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한번 배웠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뭐 한다? 제한한다. 최대 몇 년? 5년 제한한다. 기억나? 3년에다 2년 연장한다. 그 기억 안 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 배운 거는 같아.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5가지 혐의. 그때 허가하는데 5개 지역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다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건 2년을 연장해서 최대 5년을 제한한다. 기억나? 그거야.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똑같아. 과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 문제가 공법에는 3번이 나와. 3번.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도시정비법 개발행위 허가 또 나와. 개발행위 허가. 거기서 3번이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개요 한 번을 딱 잡으면 그냥 그대로 갖다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순서 그때 배운 순서 그대로 해드릴게. 허가권자부터. 그때도 내가 허가권자부터 설명을 했어. 여기까지 허가권자야. 그러니까 이 절차를 똑같이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허가권자는 자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이 있어.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허가권자야.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 것들은 그냥 특광,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정도만 나와. 자, 이 사람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제한권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두 사람이 제한권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시험 문제 냈던 게 여기서부터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다시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시도지사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똑같은 말인데도 틀리다는 얘기지. 왜?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자기의 아랫사람이니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은 항상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다 안 써놓고 뭐라고 그래?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 이렇게 나와. 근데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름이 나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요게 시험 문제 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찾은 거야. 여기도 허가권자, 여기도 허가권자를 써놨는데 다 맞은 걸로 착각한 거지. 국장일 때는 허가권자가 맞고 여길 때는 허가권자 그러면 틀려. 왜? 도지사 앞에 시가 누구야? 특광이잖아. 자기가 자기를 제한 그러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시도지사는 누구? 시장 등의 허가를 제한 이렇게 나와야 돼. 지문이.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제한을 하게 되면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요걸 시험에서 승인으로 출제해서 틀렸어. 보고해야 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게 너무 지나치다. 우리 한자로 과하다. 과해. 그럴 때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국장은 제안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지. 아랫사람한테. 아래다 보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할 때만 시도지사가 할 때 보고. 보고받은 국장은 해제 명한다. 왜 내가 자세히 이렇게 하냐면 여기는 용어 하나하나를 다 시험에 출제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제한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18번이 출제됐어. 29번 중에. 그래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통지 공부하는 것까지 용어를 다 시험에 출제했다는 얘기야. 일단 둘 관계 설명했어.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직권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요청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만 할 수 있어. 또 직권으로 사유를 물어봐. 시험에서 직권으로 한 사유. 국토부 장관이니까 누구를 대신해? 국가를 대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국토관리를 위해서 국토관리로 나와. 근데 여기는 직권으로 하더라도 지자체잖아. 그러니까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이렇게 나와. 이것까지 다 바꿔서 출제를 한 거야. 국장에다가 요놈을 써놓은 거야. 국장은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이렇게 써놨어. 그럼 맞춰서 틀렸지. 국장은 국가니까 국토야. 이건 지자체니까 지역, 도시계획 이렇게 나온 거지. 용어 자체도. 그 다음에 요청이란 항상 누구한테? 아래에서 위로. 근데 국장이니까 시도지사인데 이때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지.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되겠지. 그럼 중앙행정은 누구야? 장관이지.
여기는 이름으로 나와. 주무장관으로. 다른 법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아예 이름을 뭐라고? 주무장관. 그럼 국방 그럼 누구? 국방부 장관. 환경 그러면 환경부. 교육 해놓고 교육감이 그러면 틀렸지? 그게 시험 문제였어. 교육 해놓고 교육감이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그래서 주무장관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제안하는 거지. 시험장 가면 이 사람이 제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해? 요청만 하는 거지 직접 제안은 못해요. 그 다음 제안했을 때 기간이 얼마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대 몇 년? 3년. 그래서 최대로 묻는 경우야. 국토계획법은 5년, 여기는 3년, 도시정비법 중간에 4년.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적어드릴 거야. 그 숫자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적어주지 않는 한은 아직은 외우지 마시고 그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 왜냐하면 그 외우는 것도 9월쯤 가야 그것도 한번 해서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지.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아. 적어놔봤자.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된다. 그 다음 제한권자는 제한하면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돼? 통보를 해야 돼. 그러면 통보받은 허가권자들이 뭐를 하냐면 공고하게 해놨어. 근데 지난번 시험에서 국장이 제안하고 공고한다. 틀렸어. 여기는 통보만 해주면 돼. 통보만. 통보받은 쪽에서 대신 공고한다. 그 다음 제안 절차. 그럼 그동안에 우리 배울 때 제안 절차는 무슨 절차랑 같다? 지정 절차랑 항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하고 심의해서 제안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그 대신에 여기 출제된 게 요거란 이야기야. 원래는 고시나 공고를 해야 되지. 우리가 지정했거나 제안하면 고시 공고하죠. 안 한다는 이야기야. 어디서? 허가권자가 대신하게나. 이걸 또 다 낸 거야 시험에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지정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이 뭐 했어? 고시 공고를 했는데 여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누가? 허가권자가 대신 공고하게 했다. 요거까지 출제된 거고.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고 심의에 앞서 의견 청취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의견 청취는 항상 임의적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의견은 누구냐? 이 사람의 아래지? 이 사람의 아래? 그럼 원래 누구 해야 돼? 이 사람의 아래니까 시장군수 나와야지. 국장하고 시도지사잖아. 두 사람의 아래는 누구? 시장군수지. 그런데 요걸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틀렸던 지문이 요거야. 다른 거는 당연히 아랫사람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로? 주민으로 돼 있어. 이게 한 4년 됐어. 만든 지가. 예전에 그냥 심의 거쳐 제안한데 요걸 만들면서 건축법만 특이하게 누구의? 주민의 의견을 듣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절차가 요 3단계로 돼 있어. 그럼 우리 그동안 배울 때도 이런 대로 쭉 순서 똑같이 배우신 거지? 그때도 기간 배웠고 자, 알려주는 방법 똑같이 했고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하고 연장할 때 횟수는 무조건 몇 회야? 다 1회야. 근데 우리 기출문제 봐봐. 2회에 대해서 연장한다 이런 말 많이 나와. 무조건 연장은 몇 회? 1회밖에 안 돼. 1회밖에. 대신에 1년 아니면 2년이지 1년 아니면 2년. 그거 연장 기간은 1년 아니면 2년인데 횟수는 무조건 1회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문제야. 자, 확인 한번 같이 할게요. 421조. 먼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무슨 관리? 국토관리.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요약집에는 국토관리를 글씨를 다른 걸로 크게 해놨어. 따로 뭐 밑줄 것도 없어. 이제 그때는 눈으로만 봐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해놨어. 국토관리.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다음에 누가? 주무부 장관이 셋째 줄 뭐 하면? 요청하면 허가권자라고 나오지?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사유가 뭐로 나와?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지역계획, 도시계획. 하고 누구 이름이 나와?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권자 이렇게 안 나와.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고 해제 명령. 시도지사는 시장 등을 제안하면 즉시 국장에게 뭐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 뭐하고 명할 수 있고. 다음 장 절차. 국장이나 시도는 제안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통보 공고. 국장과 시도지사는 첫 줄 끝에 제안하는 경우에는 셋째 줄에 허가권자에게 뭐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뭐하고 공고. 구분하시겠나? 그래도 표를 그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일일이 못 외우니까 이 표를 갖고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허가의 절차. 절차는 동그라미 2번만 읽으시고, 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에게 허가서 발급한다. 그거 읽고. 그 다음에 2번 건축인의 건축심의.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그 다음 줄 시도나 시장 등에게 건축인의 심의를 뭐한다?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절차상 허가나 건축이나 대수선 하려면 심의를 신청도 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양괄호 4번 심의의 실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그라미 건축허가 신청. 그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어디하고 똑같아? 아까 사전결정과 똑같잖아. 기간도 똑같고 마찬가지 2년 안에 사전결정 통지 받았거나 요 심의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면 2년 안에 뭐를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해야지.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안전평가는 보실 필요 없으니까 넘기고, 신고했고 오른쪽에 양괄호서 한번 신고의 실효를 먼저 보세요. 신고의 실효.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놈을 그냥 그렇게 용어로만 알고 끝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걸 못 찾아. 그래서 자, 구분 한번 할게요. 자, 허가는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돼?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신고는 1년 안에. 요게 바뀐 거야. 옛날에는 허가 신고와 똑같이 1년 안에 착수하라 이렇게 하니까 틀릴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허가는 좀 더 내용이 중요하니까 몇 년? 2년에 주고 신고는 1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모두 얼마 연장? 1년 연장. 요거는 같잖아.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거를 틀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까지는 날짜니까 잘 외워. 여러분이 뭐 다른 건 못 외워도 하여튼 날짜는 귀신같이 잘 외워.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요 기간 안에 착수 안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허가 쪽은 취소하여야 한다. 신고 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지. 취소한다 또 써놓는다는 얘기야 시험장 가면.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숫자니까 잘 찾아내. 그런데 착수 안 했을 때 허가 쪽은 아까 배운 대로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데 신고 쪽은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틀리잖아. 신고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돼 있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지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 그냥 생각 없이 숫자만 막 외워갖고 시험장 가다 보면 지문 바뀌는 걸 못 찾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취소니까 아 그래 맞아 이건 취소한다고 그랬지. 근데 요놈 딱 나오잖아. 아 신고를 취소해야 돼. 이걸 뭐 해야 돼? 구분 못해 이거. 이것 때는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 자 다시 양괄호 2번 이제 그 위에 거 보세요. 요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
날짜 문제인데 날짜 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신설을 한 거야. 신설.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자, 1번. 자,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그 줄 끝에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하면은 며칠 안에 5일 안에 신고 수리됐다 안 됐다 여부를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런데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밑줄 심의나 동의나 협의나 확인 등이 필요할 때는 며칠 20일 안에 통지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일의 단서에 해당. 일의 단서가 뭐야? 그 20일 안에 20일에 통지해야 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지. 그때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뭐하라? 통지하라 그랬어. 이 말이 이해되나요? 일단 신고 들어가면 며칠 안에 통지? 5일 안에. 근데 심의 같은 게 필요한 며칠? 20일 안에 통지하는데 20일 전에 며칠 전에 5일 안에 이 동의 내용 때문에 20일째 통지해 줄 테니까 알고 있어라 하고 다시 며칠? 5일 안에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야. 20일짜리는 미리 며칠 전에 5일 전에 5일에 미리 이런 동의 문제로 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거를 알려줘라 그 말이잖아. 이해 되셨나? 다시 한번. 신고는 무조건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5일 안에 통지가 돼. 근데 심의 같은 게 필요할 때는 5일 갖고 부족하니까 며칠? 20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 20일짜리는 미리서 며칠 안에? 5일 안에 미리 통지가 온다는 얘기야. 아, 늦어지고 있다 하는 거를 미리 알려준다 그 말이야. 되셨어? 한 번은 나올 때가 될 것 같아 이게 날짜로도.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6번. 자, 6번에 1번 의제사항. 아까 의제하면 효과라는 말 기억나? 의제된다 그러면 효과사항이야. 효과. 즉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면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먼저 1번 2번 묶어서 체크하고요. 1번이 뭐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야. 그럼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장 사무실로 연상해봐. 현장 사무실. 그럼 우리가 본 건물의 허가를 받으면 현장 사무실을 만들 때 축조 신고하라고 돼 있지? 그런데 본 건물에 허가 받았으면 축조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2번 공작물의 축조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어. 이미 본 건물에 허가를 받으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 신고는 안 해도 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 두 가지 기억하고 지금부터 부르는 거 체크하세요. 3번, 4번,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그 다음에 8번. 체크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4개 체크된 거.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아? 그래, 앞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말을. 자, 다시 페이지를 또 앞으로 내가 넘겨드릴게. 페이지에 411쪽, 417쪽. 417쪽 하단에 봐봐. 하단하고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 2개 있잖아. 아까 사전결정 효력에 나왔잖아. 왜 사전결정에도 있고 허가에 있는가 이제 이해가 돼? 사전결정은 아까 임의적이었잖아. 임의적.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한 사람은 거기서 이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신청을 안 하고 본 효과, 허가로 돌았으면 허가 받아야 뭐가? 이 효과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2군데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결정에다 내기도 하고 또 어디에다가 허가의 효과로도 내기도 한다 그 말이야. 됐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자, 다시 페이지를 본 페이지로 넘겨서요. 426조. 그 의제 절차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 의제하려면 항상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 협의해야지. 협의 누구하고 해? 관계 행정하고.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해야 돼? 그래 15일. 15일이라니까. 거기 내용 나오잖아. 근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린다 이거야. 앞으로 이 법은 의제사항 요 말 나오면 뭐 해야 돼? 협의. 효과사항 그러면 협의해야 된다 그 말 나와. 그럼 협의할 때 의견은 무조건 며칠? 15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이런 게 몇 번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 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딱 정리해. 효과, 의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협의가 나와. 효과,
의제사항 이런 말 나오면 뭐가 나와? 협의, 관계 행정이야. 날짜는 며칠? 15일이야. 그런 거 한 번씩 다 정리해 놓으면 따로 보실 필요 없어. 또 시험장 가서 그거 나오면 바로 찾는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428쪽으로. 이제 가설건축물이 나와. 가설건축물. 가설하면 임시라는 말 이해되나요? 임시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요게 딱 나오면 국토계획법 64조가 생각이 나야 돼. 어? 요거 생각 안 나면 또 내가 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야 생각나는가 봐. 이제 시설 부지 개발임이야. 아직도 생각 안 나? 이제 나? 그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가설 건물이 나면 여기까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업 안 했을 때 무슨 계획도 수립 안 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도 수립 안 했고 1단계에도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최소 몇 년은 3년 최소 3년은 있을 수 있다 그 말 나오잖아. 요거 말이 이해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건물이 가건물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다시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 3개월 전에 누구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으로 다른 말로 무상으로 뭐 해야 돼? 철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만 존치하다가 무상으로 철거해야 돼. 이 말이 떠오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용어가 건축으로 나오느냐 축조로 나오느냐 요 자체가 시험 문제야. 건축이라고 나오면 허가사항이 돼. 축조로 나오면 신고사항.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시험에 냈는데 이걸 못 맞추면 안 되지. 건축인데 신고 그러면 안 되잖아. 건축은 허가, 축조는 신고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면 허가나 신고된 거 존치기간 몇 년? 그래, 기본으로 3년이네. 또 연장 가능하지. 왜? 2단계가 있다나 만약 1단계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2단계 쪽에 있을 때 나는 10년 쪽에 사업이 있으면 9년간은 사업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9년간 뭐해? 존치하니까 연장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다음에 이제 존치기간이 만료됐을 때 허가권자는 만료 그냥 30일 할게.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돼. 바로 건축주한테. 그러면 건축주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연장 허가대상은 만료되기 14일 전. 신고대상은 만료 7일 전에 뭐 하면 신고하면 자동으로 뭐 한다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요 과정에. 자, 지금까지 요거를 책으로 가서 한번 체크할게요. 이제 자 1번 건축이라고 써지니까 뒤에 뭐 나와? 허가 이렇게 나오지. 건축하면 허가야. 그래서 허가대상. 자, 도시계획 시설이 나오잖아. 왜 시설 나온지 이해됐나요? 과건물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무슨 부지 시설에서부터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둘째 줄 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의 기준 첫 줄 끝에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라 그랬지. 그러면 박스 안에 1, 2, 3번 1, 2, 3번은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그건 안 해주고 거기에 해당 안 되면 해주고 그 말이잖아. 그래서 1번 국토계획법 64조 위배됐어. 64조 위배되면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위배됐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4층 이상인 경우야. 그럼 몇 층까지는? 3층 이하는 해주겠단 말이지. 왜 3층일까? 요거 여기가 신고잖아. 그럼 3층 이상은 뭐 허가잖아. 연면적 200 이상이면 허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요게 신고 기준이니까 요거 넘어가면 뭐 허가가 되잖아. 그러니까 4층이 아니라 몇 층이면 3층까지부터. 3층 이하일 때는 뭐 해주고 허가해 주겠다. 4층 이상은 안 된다 그 말이 돼. 저 말을 꼭 해야 돼. 신고하고 허가의 기준이 저거니까 면적하고 층수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 2, 3, 4 묶어서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요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 1번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랬어. 왜? 쉽게 몇 년만 있다. 3년만 있다가 자동으로 지가 철거해야 되는데 요렇게 만들면 영구적 건물이 되니까 철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 지문이야. 그 다음에 2번 존치기간 몇 년? 3년이네. 그리고 뒤에 다만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은 뭐 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연장된 거잖아. 그 다음에 3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건 설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3년만 있다 없어지는데 전기선 새로 놔줘 안 놔줘? 안 놔줘. 수도관 새로 안 묻어줘. 가스관 새로 안 묻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기존에 있는 것만 써라는 얘기야. 그럼 기존에도 없으면 알아서 써라는 조건이니까 허가해 줄 거 아니야. 뭐 등잔을 치고 살든 뭐 불 때서 밥을 해 먹든 그건 상관없지. 근데 그걸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돼. 새로운 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거는.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지. 공동 판매 운수 시설 등으로 무슨 목적?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야 되겠지. 아까 분양하면 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3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건물에 소유권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중에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1, 2, 3 동그라미 1, 2, 3, 4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 1, 2, 3, 4번이. 층수는 몇 층이야? 3층이야. 저 위에서 배웠으니까 4층 이상 안 되니까 3층 이하는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설건축물 기준 나오면 시험 문제가 그게 나와. 그 다음 그 밑에 축조신고. 축조신고는 축조하려면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 뭐 하고 신고한 후 착공한다. 그러니까 축조라는 용어는 뭐 하면 돼? 신고. 건축은 허가. 축조는 신고. 그 말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요. 역시 신고도 존치기간이 몇 년? 3년이네. 그러니까 허가든 신고든 존치기간 모두 얼마? 3년이네요. 다음 페이지. 존치기간 연장. 사전통지.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 30일 전에 허가 건축주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2번 연장 들어가. 연장 허가 대상은 만료 며칠 전? 14일 전 허가 신청하면 되고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에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 공용건축물의 특례. 자, 공용건축물의 밑줄 긋고 거기다 간단하게 쓰세요. 공용건축물 밑에 국가, 지자체 등의 청사 및 부대시설. 자, 공용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청사나 부대시설이야. 그러면 자 성산구청 무슨 건축물? 공용건축물. 창원시청 공용건축물. 경남도청 공용건축물. 그게 공용건축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 허가권자와 협의.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셋째 줄 누구하고?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면 돼. 공용건축물은 건축을 하더라도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협의만 하면 돼. 그러면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협의가 되면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의를 뭐로 봐? 협의나 신고로 본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사용 통보.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그 법조문 22조 옆에 괄호소 건축물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공사가 끝나면 항상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근데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끝나도 사용 승인을 안 받아. 대신에 끝났다고 뭐만? 통보만 하면 돼. 요건 조금 이따 뒤에서 필기해 드릴게. 좀 이따 사용 승인할 때 요거는 거기다 필기를 한번 다시 해줄 테니까 그게 공용건축물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건축 절차가 나올 거예요. 절차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